안녕하세요. 성상케미TV입니다. 자, 매일 일어나는 제약바이오 업계들의 새로운 이슈라든가 뉴스, 또 소식, 차트들을 정리해서 방송해드리고 있어요. 얼마 전에 메지온에 관련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상당히 좋죠? 메지온이 그 FDA 승인 못 받으면 전환사채 발행한 거에 대한 이자를 주겠다. 지금 이자 안 받기로 하고 지금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투자를 받았는데 200억 원 정도 돼요. 근데 200억 원에 대한 이자를 FDA 승인 안 받으면 주겠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자신감이 있었는데 주가도 그에 화답하듯이 영상 찍은 후부터 계속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제약바이오업계에 대한 이슈나 이런 거를 미리미리 좀 잘 챙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대응하기가 좋고 또 중요한 이슈들을 잘 알고 있다면 사실 회사가 나아갈 방향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겠죠. 물론 이러한 뉴스나 재료들은 항상 참고사항으로 보는 게 좋아요. 반드시 차트랑 같이 봐서 이러한 주식들이 저러한 호재로 인해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지 상승 추세를 잘 가져가고 있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신테카 바이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신테카 바이오가 JW 주행에 제약하고 MOU를 하나 체결했죠. AI를 활용한 혁신 신약 개발 공동 연구 이걸 체결했습니다. 이 잠깐 살펴보면 금강일보에 출처고요. 나원석 기자님의 글입니다. AI 기반 신약 개발 회사 신테카 바이오가 JW 중해제약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개발 공동 연구를 위한 상호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죠. 신테카바이오 구로 슈퍼컴에서 센터에서 열린 이날 MOU 체결식은 신테카바이오 정종성 대표와 JW 제약 이성열 대표 등 양사의 주요 관계자들이 최소한으로만 참석하여 진행했죠.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예전처럼 이렇게 크게 많은 인원들이 참석해서 행사하는 것보다는 최소 관계자들, 담당자들끼리 이제 만나고 대표님들 이렇게 만나서 MOU를 체결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이번 상호협력 양해각서는 신테카바이오와 JW 중해제약이 지난 2018년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맺은 공동 연구 MOU로서 양사의 우호 협력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신약 후보 물질 발굴 공동 연구로 협력의 범위를 보다 확장시키면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어쨌거나 신테카바이오의 주가가 이런 뉴스 때문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상당히 좋죠. 자, 보시게 되면 예전에 이제 신테카바이오 같은 경우는 월봉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사실 상장에서 5,000원 하던 주식이 거의 고점이 48,000원대. 1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가까이 10배 가까이 올라갔던 주식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만큼의 차익 실현에 대한 이슈 그리고 누군가는 또 이제 이 밑에서 많이 사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당연히 차익 실현하는 부분이 있겠죠. 누군가 또 위에서 울렸기도 하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꽤 급락을 했다가 사실 신테카바이오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이렇게 많이 무너졌다는 얘기죠 지금. 근데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바닥에서 돌아나갈 때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번 달에 십자도 지형이 생겼는데 이게 추세의 턴을 확신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추세를 턴해줄 수 있는 이런 어떤 형태가 돼요. 5개월 선을 돌파했을 때 12,300원대인데 이 자리를 돌파했을 때가 바로 비로소 추세의 턴, 우리가 장기적으로 그만 돌아나갈 거야라는 지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막 돌파해주고 있죠. 주봉에서 보시면 이격이 보이고 5주선 돌파 안착이 바로 가장 이 기간적인 잘 끝나는 상황이 되는데 이렇게 오래 밀렸다가 보시게 되면 주가가 이렇게 오래 밀렸다가 쭉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정받고 신테카 바이오도 어느 정도는 돌아가 줘야 되고 20개월 선을 이렇게 깔끔하게 돌아나가주는 이런 모습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20주선 돌파 안착을 해주면 추세가 비로소 턴이 되는데 원치 많이 떨어졌죠. 5만 원에서 벌써 이제 11,000원 최저가가 근간에 11,000원까지 찍었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 줄 때도 되지 않았나 싶고 저번 주에 우선 돌파해주고 이번 주에 20선 돌파해주고 해서 추세의 턴이 되는 특히 이제 거래량이 살아나고 있죠. 물론 오늘 같은 날 쫓아가는 것보다 눌림목을 주면 5일선, 11선, 21선 이런 자리들에서 분할로 이렇게 모아가는 게 좋고 아직 월봉에서 완벽하게 추세가 턴이 됐다는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이런 공간들 이렇게 완벽하게 턴이 돼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21선, 5일선 근처에서 매수 깨면 바로 손절 이렇게 대응하는 게 아마 제일 좋은 전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요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도 꽤 괜찮죠? 사실 굉장히 엉덩이가 무거운 88만 원대의 주가이기 때문에 많은 개인분들이 이렇게 크게 많이 갖고 있거나 이제 엄청나게 이 폭발적으로 뭐 급등한다거나 이런 주식은 아니지만 꾸준히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상향 기조를 잘 유지하고 있고
이렇게 보셔도 역시나 우상향 기조를 잘 유지할 때 이탈하지 않아야 될, 장기적으로 이탈하지 않아야 될 20개월선 절대 이탈하지 않고 추세는 잘 타고 올라가고 있고 추세가 전체적으로 우상향으로 잘 뻗어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 삼성의 바이오로직스 같은 주가들이 굉장히 좋은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에 이 출장에 나서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새로운 먹거리로 바로 바이오를 지목하고 있죠. 물론 당연히 이제 이 반도체라든가 이 미국 출장 나선 이재용 뉴 삼성엑신 바이오라고 식스지부터 챙겼다는 이런 이제 얘기가 있는데 예전에도 이 삼성의 행보가 항상 두 개죠. 물론 반도체는 당연히 굉장히 많이 투자하는 분야고 6세대 이동통신 자 이것도 이제 신경을 써서 투자할 분야고 역시나 이 모더나와의 협력 전방위 확대 이게 뭔 얘기냐면 미래의 먹거리로 이 삼성도 이 바이오를 굉장히 신경 쓰는 이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미국의 출장에서도 역시 바이오 먼저 챙길 정도면 이 삼성이 바이오에 관한 기대감과 투자가 굉장히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이거에 반증하듯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추세가 잘 유지돼 있고 이 추세가 깨지는 거는 월봉에서 20개월 선이 깨면 이거 추세 깨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 굉장히 잘 유지가 돼 있고 주봉에서도 5선 위에 돌려놨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좀 더 바닥을 꽤 오랫동안 잘 떨어졌었어요. 그러다가 바닥권에서 자 완바닥 투바닥 그려놓고 다시 돌아나가주는 이런 이쁜 모습에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결국 이 주가 향방이 전체로 바이오주에 또 영향을 줄 수 있죠. 대장주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흔들리면 많은 제약 반도체 중소형 반도체주들이 흔들리듯이 역시나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주가들이 좀 잘 살아나야 우리나라 또 제약 바이오주들도 같이 살아나는 훈풍에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꽤 오랫동안 고전했던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 형제들이 근간에 좀 많이 살아나고 있죠. 사실 이 스푸트니크 V 관련주로도 잘 연결이 돼 있는데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이제 이달부터 스푸트니크 라이트 이 생산을 본격한다는 얘기가 있죠. 자, 한경바이오 인사이트의 출처고요. 프레스티지 파마 이달부터 스푸트니크 라이트 생산을 본 계약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 러시아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라이트 위탁 생산 본 계약을 완료할 걸로 예정이 돼 있고 4분기부터 백신 CMO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걸로 기대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박소연 프레스티바이오파마 대표는 15일 화상 인터뷰에서 다음 주 충북 오송의 제2캠퍼스 메인 백신 센터가 완공이 되고 스푸트니크 라이트에서 스푸트니크 V에 대해서도 연내 기술 이전을 마치고 내년 초에 상업화 생산을 시작했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되는 걸 보면 프레스티지 바이오 형제들이 사실 많이 무너졌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들이 당연히 많이 무너질 때 백신 관련주로서 많이 무너졌고 특히 이 스푸트니크 V가 아직 WHO나 EMA의 승인이 안 나고 있죠. 이런 지지부진한 행보 때문에 더더욱 영향을 받았습니다. 상장에서 최고점이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19,000원대였는데 저점이 8,000원대까지 떨어지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갔다가 이제 길게 꼬리를 달고 반등을 잘 해주었고 자 주봉에서 보면 추세 전환이 필요한데 저번 주에 강한 반등으로다가 일단 추세 전환의 신호를 보여줬죠. 오늘 특히 이번 주에 아마 밀리면 5주선 근처까지 밀릴 수 있는데 가격이 1,800원대가 돼요. 따라서 1,800원대인 5주선을 이탈하지 않아야 추세가 상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는 일단 추세를 잘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5일선 같은 거 깨면 21선 찍을 확률이 높죠. 항상 재료는 이 차트랑 같이 보는 게 좋아요. 따라서 21선 찍고 돌아 나간다? 그럼 매수. 이렇게 하는 게 대응하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프리시바이오 파마도 역시 상장에서 거의 최저가 다 이탈했는데 상장했을 때 최저가가 24,000원이었어요. 고점이 54,000원을 찍고서 많이 떨어졌다가 이번 달에 거의 이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무너지면서 저점이 19,750원까지 찍었습니다. 이제 역시 프레시바이오 로지스처럼 긴 꼬리 달고 돌아섰고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선 회복해졌죠. 그러니까 프레시바이오 로직스나 파마는 거의 움직임이 비슷해요. 따라서 5주선의 가격이 얼마냐면 23,800원인데 23,800원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 추세를 틀어서 돌아 나가주면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상승할 수 있어요. 일봉에서도 역시 5일선 잘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추세가 깨지면 21선까지 무너졌을 때 우리가 보통 생명선이라고 그러죠. 황금선 21선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 대응하면 좋은 결과가 앞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사실 스푸트니크 V 행보가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결정이 안 됐죠. WHO가 승인한 것도 아니고 EMA하고도 얘기 중이라고는 하는데 아직 정확한 결정들이 안 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지지부진했지만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은 다지지 않았나 싶어요. 엄청 많이 떨어졌죠. 최저점을 기준으로 돌아나갈 때도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까 이 말씀드린 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얘기 잠깐만 한 번 더 하고 갈게요. 이게 환경바이오 인사이트의 기사인데 내년 제약바이오에 대한 R&D 성과가 기대가 된다는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가장 유행하는 채소노가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유한양액이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과 참고해서 항상 제약바이오주들이 이제 살아날 때도 되지 않나 싶어요. 그동안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특히 우리나라 백신 관련주들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이제 코로나 치료제, 머크사나 화이자의 치료제로 인한 게임 체인저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더 많이 밀렸는데 백신 관련주가 아닌 일반 주식들도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 바이오주들도 그만 돌아나가서 살아날 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주식이 어디까지만 올라가지만 않듯이 또 어디까지만 떨어지지 않는 게 맞습니다. HLB 영상을 제가 따로 찍어드리긴 하는데 오늘 바이오 특징주로 올라와 있어서 잠깐 살펴보고 가려고 합니다. HLB의 자회사 이뮤노믹 테라피틱스가 있어요. 미국 이 신경종양학회에서 임상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 교모세포증에 대한 얘기인데 이 교모세포증이 상당히 치유가 어렵고 까다롭다고 그래요. 근데 이 교모세포증에 대한 이뮤노믹의 이 성과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이뮤노믹의 세포치료제 백신이 IT1000이 일상시험에서 환자의 전체 생존기간 중압각을 40개월 이상, 보통 기존 치료제가 14개월이라고 해요. 이거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생존기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HLB의 자회사인 이뮤노테라피틱스의 어떤 이 교모세포종에 대한 이 치료 성과는 상당히 좋은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 많이 지지부진하죠. 나노젠 나노코박스에 대한 이슈가 조금 이제 없으면서 지지부진하고 특히 프레시바이오파마나 로지스가 많이 밀렸던 이 스푸트니크 V 백신에 관련한 이런 지지부진함 때문에 많이 밀린 것처럼 HLB도 나노젠 나노코박스 관련해서 많이 기대감을 갖고 올라왔다가 어차피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거치고 저점을 잡고 돌아나갈 때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